예비 며느리가 군인이라고? 아들, 장난하니? 그날 아들의 한마디에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웃으며 들어선 아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시선은 철저히 신분을 따졌다. 그저 평범한 상견례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숨겨진 진실, 믿기 힘든 반전, 그리고 무릎 꿇은 사람은 그날 군복을 입고 식당에 들어선 여인을 본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 그냥 직업군인 아니었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말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야. 가족, 편견, 그리고 진심의 기록이야.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북의 아담한 빌라 거실에는 저녁 무렵에 따스한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박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어머니 이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왔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춘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32살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손자까지 보고 있는데 유독 도윤만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달리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눈치챌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편에서 신문을 읽던 아버지 박영만도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렇게 좋아하니? 혹시 승진이라도 했어?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에요. 다음 주에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이춘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온 신경이 곤두서는 게 당연했죠. 지금까지 몇 번의 소개팅이 있었지만 모두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래, 어디 집 딸인데? 직업은 뭐하고? 현직 군인이에요. 육군 하사 정수진 씨라고 하는데요. 도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읽던 박영만도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사? 그게 말단 아니니? 요즘은 여자가 군대도 가? 이춘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이 소개받을 여자가 군인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이나 공무원 정도를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박영만은 신문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인집 딸이면 가난한 거 아냐? 너 괜히 끌려다니는 거 아냐?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계산적인데. 아빠, 그게 아니에요. 수진 씨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에요. 도윤은 부모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지만 정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애교를 부리지도 않았지만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야.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는데? 이춘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아는 사람들 딸은 모두 대학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데 하필 군인이라니요. 엄마, 집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안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군인 집안이면 딱히 내세울 것도 없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박영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과장이면 나름 체면도 있는 자리인데 하사와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동기들은 다 의사나 변호사 딸과 결혼하는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춘자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아니? 결혼은 현실이야. 돈도 있어야 하고 집안도 맞아야 하고. 엄마는 왜 자꾸 편견만 가지세요? 만나보지도 않고.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는데. 군인 딸이면 뻔하지 뭐. 도윤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정수진의 진심과 성실함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걸. 도윤아,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경기도 모처의 군부대 생활관에서는 정수진이 하루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복무일지와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도윤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만난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꼭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왔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상견례를 생각하니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생활관 창밖으로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일어서서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도윤과의 만남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예비 시부모님 만날 날이 왔습니다. 정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사복 대신 깔끔한 군복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매무새를 다듬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진심을 다하면 분명 알아주실 거야. 수지는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부대를 나섰습니다. 도윤이 정해준 강북의 한 조용한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소개팅 경험이 있었지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도윤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진을 보자마자 반갑게 일어났지만 이춘자와 박영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개할게요. 저희 부모님이시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수진 하사님이세요. 수진은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진 하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춘자는 수진의 군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고 온 것이 어색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오는 건 또 처음이네요. 평상복은 없어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에서 나오느라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평상복으로 뵙겠습니다. 박영만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사면 말단이지요? 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 네, 부대 행정 업무와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복무 10년째입니다. 이춘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이나? 그럼 언제 전역하실 생각이에요? 아가씨는 혹시 결혼 후에도 군 생활 계속할 생각이야? 수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윤 씨와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상의해서 결정한다고요?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춘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한다고?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박영만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자가 군인이라는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직업을 말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이요? 어떤 공무원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 관련 공무원이십니다. 이춘자와 박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니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네요. 그런데 수진 씨는 왜 군인이 되려고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많아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춘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 건 남자들이나 하는 소리 아닌가요?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일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은 좋은데 현실을 생각해야죠. 우리 도윤이는 은행원이에요. 체면도 있어야 하고. 박영만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은행 과장이 하사와 결혼했다고 하면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만해요. 수진 씨에게 너무 신뢰되는 말씀이에요. 신뢰? 우리가 뭘 잘못 말했다고?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그럼 우리 말이 맞다는 거네요. 이춘자는 수진의 말을 오해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를 잘 모르시니까 걱정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시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박영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수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급히 일어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도윤 씨. 억지로 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정중히 인사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수진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이춘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그냥 보내. 우리가 틀린 말 했나?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그날 밤 이춘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여자복이 없나 봐. 소개받은 여자가 직업군인 하사라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수지는 부대로 돌아와 생활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마음도 함께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견례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수진은 평소처럼 부대 업무를 수행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도윤과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고 혹시 부모님의 반대로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한편 이춘자는 본격적으로 수진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느리감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침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이춘자는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바쁜데다 수진과의 일로 마음도 복잡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그 정수진 씨 말이야. 엄마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아.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충분히 뭐가? 우리가 틀린 말했어? 현실을 보라고. 이춘자는 팔짱을 끼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 도윤이는 은행원이야. 체면도 있어야 하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 거 아니야? 박영만도 신문을 덮고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매일 군화 신고 뛰는 여자가 어울릴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엄마, 수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야? 가문이라는 게 있어. 이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도윤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도윤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도윤과 수진은 한강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도윤 씨, 지난번 상견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가 더 힘드셨을 텐데 부모님께서 너무 신뢰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를 잘 모르시니까 걱정되시는 거죠. 수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도윤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계속 반대하시면 저희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도윤의 솔직한 말에 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럼 저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설득할 시간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이춘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만난 김 여사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김 여사, 우리 도윤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소개받은 여자가 군인이에요. 그것도 하사래요.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인이요? 여자가 군인이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여자가 군대까지 가고. 이춘자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겠어요. 군인 집안이면 가난할 테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요. 은행 과장이면 좋은 자리인데 하필 하사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김 여사 아는 좋은 처녀 없어요? 우리 도윤이한테 소개해 줄 만한. 한편 수지는 부대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신병 교육을 맡고 있던 수지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많은 편견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특히 여군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신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사님, 그런데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데. 수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요즘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 세대도 똑같은 편견을 겪게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저는 복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도윤 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윤은 문자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이춘자는 그날 밤 도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김 여사한테 들었는데 좋은 처녀 있다는데 어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엄마, 저는 수진 씨 아니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니? 뭐가 그렇게 좋아? 군인이 좋아? 사람이 좋아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됐어요. 가정이 우선이지 나라가 먼저라는 소리는 우리 집에서는 안 통해요. 이춘자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만도 덧붙였습니다. 가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영만은 오랜만에 금융투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모임이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불안해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거든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모임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임 회장을 맡고 있던 정재혁이 박영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재혁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박영만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중 상당 부분이 정재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 회장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이야기,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근황으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아, 그런데 정 회장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작년에 딸분이 대학 졸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진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갔어요. 현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박영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수진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성함이? 정수진이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도 군대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딸은 특히 국방에 관심이 많아서. 박영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현재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사예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부대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박영만은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우리 딸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윤이라는 청년인데 은행 과장이라고 하던데. 박영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반대했던 그 하사가 바로 정재혁 회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도윤이요? 혹시 박도윤 맞나요? 네, 맞아요. 혹시 아시나요? 정재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들입니다. 어머,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가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재혁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박영만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정 회장님 부인께서는 뭐 하시나요? 아내요? 아내는 현재 예편했지만 군인이었어요. 정윤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영만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윤경 중장이라면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군인이었거든요. 최초의 여성 쓰리스타 중 한 명으로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윤경 중장님이요? 네, 맞아요. 작년에 예편하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영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난한 집안의 말단 군인이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유명한 장군의 딸이자 성공한 기업가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 과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박영만은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이춘자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춘자가 반겼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 모임은 어땠어? 박영만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 하사 말이야. 정수진 하사. 응, 그 여자가 왜? 이춘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쓰리스타 정윤경 장군 딸이래. 뭐? 쓰리스타? 이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재혁 회장. 우리 투자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잖아. 그분 딸이야. 이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재혁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투자처의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을 자신들이 무시하고 내쫓았다니요. 그럼 내가 말한 그 험한 말들 다 알고 계시겠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게다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박영만은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누구 딸인지. 그러게. 보통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이춘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떡하지? 도윤이까지 잃게 생겼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무지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습니다. 도윤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이춘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아, 수진 씨.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도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반대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춘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윤경 중장의 딸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나라가 먼저라는 소리는 우리 집에서는 안 통해요 라고 했던 말이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딸에게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니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어떡하지? 내가 그 아이한테 한 말들을 생각하면 박영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재혁 회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심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사라고 해서 말단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집안 딸이었고
도윤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춘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사실은 수진 씨 아버지가 정재혁 회장님이시래. 정재혁 회장님요? 아빠가 투자하시는 그 회사 회장님? 응. 그리고 어머니가 정윤경 중장님이시고.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수진이 왜 자신의 집안 배경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춘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했어. 엄마, 저는 수진 씨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수진 씨 자체를 좋아했으니까요. 박영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너무 신뢰를 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날 오후 이춘자는 용기를 내어 수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깐 나와달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부대를 나와 정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춘자는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진아. 아니, 정하사님.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의 차갑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봤어. 이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수진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배경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누구 딸인지보다 어떤 사람인지로 봐주셨으면 했어요. 수진의 차분한 말에 이춘자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난 너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어. 편견에 사로잡혀서. 괜찮아요, 어머님.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이춘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둔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망쳤네. 어머님, 수진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도윤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께서 진심이시라면 저도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요. 이춘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자. 그날 저녁 이춘자는 집에 돌아와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수진 씨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눈이 멀었었어. 엄마가 직접 만나보셨어요? 응. 그 아이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나 같으면 용서 못했을 텐데. 박영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럽네. 그런 집안 딸이 군인이 된 이유도 이제 알 것 같고. 맞아. 어머니가 군인이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야. 이춘자는 그제서야 수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만은 정재혁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정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분에게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가 별말 안 하던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재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부모님께서 걱정되셨을 수도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이춘자는 동네 부녀회에서 만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 지난번에 우리 도윤이 소개팅 얘기했잖아요. 아, 네. 어떻게 됐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하사분과 잘 될 것 같거든요. 어머, 마음 바뀌셨어요? 지난번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제대로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인품이 훌륭해요. 이춘자는 이제 정말로 수진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네요. 김 여사,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춘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좋은 며느리를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도윤과 수지는 한강공원의 벚꽃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떨어지는 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진 씨,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요.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수진의 너그러운 대답에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왜 처음부터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수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윤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했어요. 누구의 딸이 아니라 정수진이라는 사람 자체로요. 그런 마음이었구나. 어릴 때부터 늘 정윤경 중장의 딸, 정재혁 회장의 딸로만 불렸거든요. 정작 저 자신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윤은 수진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저도 수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부러웠습니다. 도윤 씨, 저희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도윤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초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정윤경 중장이 딸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좋아 보이는데.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박도윤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니?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시던데.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엄마, 사실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도윤 씨 부모님께서 제가 하사라고 해서 좀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정윤경은 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직도 여군에 대한 편견이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 풀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바뀐 거라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신다니 다행이네. 정윤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랐거든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결과적으로 좋게 해결됐으니까요. 수진아, 너는 정말 마음이 넓구나. 그 집이 너를 받아들이든 말든 넌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더 당당해져야 해. 누구 앞에서든 주눅 들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정윤경은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싸워왔는데 딸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재혁은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진이 상대방 부모님들이 처음엔 좀 그랬다면서요? 응, 하사라고 해서 무시당했나 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는데. 정재혁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데 계급만 보고 판단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야. 그나저나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박영만 과장 아들인데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은행에서도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고. 무엇보다 우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중요하지. 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 가족과 정 가족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정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이춘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이번엔 잘 될 거야. 박영만도 평소보다 정장을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래도 떨려. 정윤경 중장님을 직접 뵙는다니. 우리가 할 일은 사과하고 앞으로 수진 씨를 잘 모시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도윤도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잘 되기를 바랐거든요. 엄마, 아빠, 이번엔 정말 잘 부탁드려요. 알았어, 도윤아. 엄마가 이번엔 제대로 할게. 한편 수진도 부대에서 휴가를 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개별실. 오후 6시 드디어 양 가족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윤경 중장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박영만과 이춘자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TV에서 보던 그 위험 있는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윤경입니다. 정윤경의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인사에 박영만은 벌벌 떨며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박영만, 이춘자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춘자는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군인 집안을 무시하며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정재혁 회장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님, 이렇게 정식으로 만나니 좋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박영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윤경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그동안의 일들을 들었거든요. 두 분, 제 딸에게 상처 주신 거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정윤경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이춘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춘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진이 급히 이춘자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을 생각하면. 이춘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윤경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었거든요. 수진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윤경은 딸의 강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장군님, 정 회장님, 저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수진 씨의 진가를 몰라봤습니다. 박 과장님, 우선 앉으세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정재혁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그 대신 약속하십시다. 앞으로 제 딸, 그리고 도윤군에겐 오직 사랑만 줄 수 있도록요. 정윤경의 말에 이춘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딸이 누구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수진이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해 주세요. 정윤경의 당부에 박영만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진 씨를 진짜 딸같이 아끼겠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회장님, 저는 처음부터 수진 씨의 마음과 사람됨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정윤경은 도윤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우리 딸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입니다. 정재혁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군이 우리 딸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이춘자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정윤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수진 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정윤경의 너그러운 말에 이춘자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수진 씨를 정말 내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박영만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수진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모시겠습니다. 정재혁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두 가족은 그제서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전역하고 결혼할 생각이니? 정윤경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도윤 씨와 상의해서 전역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 뭘 할 계획이니? 이춘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국방 관련 교육기관에서 강사 일을 할 생각이에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수진 씨 같은 분이 후배들을 가르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박영만도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정윤경은 딸이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계획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 정말 잘 컸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정윤경은 이춘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우리 딸도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장군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믿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수진과 도윤은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고마워요, 도윤 씨.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나도 수진 씨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정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정윤경은 딸의 면사포를 정성스럽게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정윤경도
오늘만큼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울면 화장 번져요. 그래, 오늘은 웃어야지. 이때 갑자기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춘자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큰일이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드레스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정윤경이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결혼식부터 진행하자.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하지만 수진아,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오늘은 너희들을 위한 날이야. 이춘자도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아빠도 결혼식은 꼭 하라고 하셨어. 자기는 괜찮다고.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도윤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도윤아, 결혼식부터 해. 아빠는 괜찮아. 박영만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 이런 날 망치면 안 돼. 수진이한테 미안하잖아.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윤경이 딸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수진을 보는 순간 아버지 걱정도 잠시 잊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예뻐요. 하지만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요. 오늘은 우리만 생각해요.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박도윤 씨, 신부 정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때 갑자기 웨딩홀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영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빠, 도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못 놓치지. 박영만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결혼식인데 아빠가 빠질 수 있나? 박영만의 말에 하객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결혼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박영만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도윤과 수진이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박영만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빠, 119 불러.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따라가. 수진이 드레스를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식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빨리 가요. 도윤과 수진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구급차를 탔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결혼식이 엉망이 됐네. 괜찮아요. 아버님이 더 중요해요. 병원 응급실에서 두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아들 며느리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에요. 정말요? 네, 하루 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박영만이 깨어났습니다. 도윤아,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 괜찮으세요? 결혼식 망쳤지? 아니에요, 아버님.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둬서 다행이야. 박영만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만이 퇴원하자 두 가족은 조용한 곳에서 다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완벽하네요. 도윤이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해서 더 완벽해요. 1년 후 수진과 도윤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플 때 태어난 아이네. 이름을 건강이라고 하자. 박영만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럼 강건이는 어때?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국방교육 강사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진의 강의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이춘자가 동네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전직 군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머, 멋있네요. 처음엔 제가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저녁 무렵 도윤과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기억나요? 병원까지 갔던 날 말이에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정말 당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날이었죠. 아이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도 어른이 되면 오늘 같은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진실한 사랑은 모든 편견을 이겨내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변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진과 도윤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